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입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도 4개월이 지나감에 따라 각국들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 호주에서는 중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호주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이 세계적인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헤스티 국회 보안위원회 소속이자 집권 여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은 호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라며 우리는 현 사태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어떻게 현 사태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현 사태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비를 보내든지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역시 국회 보안위원회 소속이자 야당인 노동당 소속인 앤서니 번 의원은 우리는 현 사태와 세계 물자 공급 체인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자유당 의원이자 전직 외교관이었던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호주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했는지 알게 됐다며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으며 세계에 어떻게 정보를 공유했는지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에서 현 사태가 중국에서 어떻게 최초 발생했으며 어떻게 중국을 떠나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중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할 시 중국 정부의 대처 능력과 그에 따른 세계 공급망의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팀 월스 빅토리아주 자유당 의원은 누구도 현 사태 발생 당시 중국이 시도한 정보 은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며 중국은 현 사태 발생에서 팬데믹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에 간 엄청난 고통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패터슨 빅토리아주 자유당 상원 의원은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게 너희 나라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이렇게 화가 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되기 전 지난 1월과 2월 사이 중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호주 내 마스크와 세정제, 보호복, 의료 장갑 등 의료 장비를 싹쓸이해서 중국으로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호주 내 의료 장비가 절대 부족해졌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현 사태 관련 중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화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이 호주 의회에 스파이를 심으려 한 정황이 포착돼 호주가 제대로 화난 적이 있는데요. 호주 방송 나인 네트워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60분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멜버른에서 활동하던 32세 차량 딜러 닉 자오를 자유당 후보로 출마시키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후 마이크 버지스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은 중국 정부가 자오를 이용해 호주 의회에 스파이를 심으려 한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는 중국 정부가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가로 100만 호주 달러 약 8억 9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ASIO에 밝혔고 이후 멜버른의 한 호텔방에서 희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이 의회에 스파이를 심으려 했었다는 보도 내용을 접했다면서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앤드류 헤스티 하원 의원도 호주 시민을 중국 정부의 스파이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호주 시민들은 이번 사안에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오의 사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호주와 중국 간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화난 나라가 호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도도 화가 나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같이 비동맹 회의를 이끈 인도에서는 인도가
인도가 국제법률가위원회와 손잡고 중국에 20조 달러, 약 2경 5천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구시보는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인도 변호사협회의 관련 제소에 대해 반박할 가치가 없으며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또 현재 중국과 인도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한 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개별단체가 전염병 방역을 명분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거나 명성을 얻으려 한다면 오산이며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주랑 인도만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은 중국에게 뿔난 화풀이로 WHO의 자금 지원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임기 내내 국제기구와 마찰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세계보건기구를 비난하며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WHO가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이고 현사태 확산에 대한 경보를 제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례 현사태 대응 기자회견에서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는다. 우리가 내는 돈이 그들에게 가장 비중이 크다. WHO는 내가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했다. 그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다. WHO는 아주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는 현 사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고 아마 알았을 것이다 라며 세계보건기구는 잘못 짚었다, 시점을 놓쳤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내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WHO에 쓰이는 돈을 보류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보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같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당장 자금 지원을 중단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을 얼마나 줄인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에 WHO 기여금을 1억 2260만 달러에서 5760만 달러로 삭감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보건기구가 계속 중국 편만 들고 중국 잘한다, 중국 죄 없다고 싸고 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WHO의 자금을 중단시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시스템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배상은 가능할까요? 최근 미국, 호주, 인도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을 국제적으로 징계하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소송의 사회답게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중국이 2019년 말 감염 발생 초기 대응 문제가 전 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개인과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킬 것을 알고도 정보를 은폐하고 대응을 지연시키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국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고 사망, 질병 피해와 함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소송은 네바다, 텍사스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호주 자유당 소속 하원 의원이 중국은 현 사태가 불러온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고의로 그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이번 사태 발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을 향한 소송 뉴스가 이어지지만 국내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배상론을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제법상 어렵거나 한국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다는 현실적인 반응과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절대 경제적 배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피해 국가들은 실제로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제
국제법상으로 과거의 전염병 사례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WHO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 이를 채택했습니다. 국제보건규정은 현 사태와 비슷한 질병들에 대해 회원국이 24시간 이내에 WHO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해군대학의 한 교수는 이 조항이 세계가 중국을 제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무인격의 중국의 태도로 보아 전 세계가 보상을 받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듯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한국의 김치에 대한 원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기재한 곳은 포털 사이트 바이두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두가 백과사전의 김치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치 기원 논쟁이 벌어졌던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이 최근 잘못된 김치 정보를 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았다. 이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논쟁을 회피한 처사로 자신감이 결여된 조치이다. 바이두는 한국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며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이두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시집인 시경에 따르면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문헌에서 배추를 절여 발효해 먹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황당한 사실은 김치는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치의 중국식 명칭이 파오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올바른 지적의 소통을 거부한 바이두와의 논쟁은 더는 의미가 없다며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김치 관련 영상을 제작해 김치의 올바른 역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문화 등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앞서 지난 8일 바이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메일을 보낸 후 몇 시간 뒤 한국의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문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6시간 만에 내용을 수정해 김치기원 논쟁이라는 제목 아래 김치가 삼국시대 당시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문장이 생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역사 왜곡을 자행한 것입니다. 바이두는 그 근거로 2013년 10월 26일 어느 매체 보도를 들었습니다. 각 주를 찾아 살펴보면 관영신화통신 계열 뉴스 포털인 신화망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설명 자료나 문헌 자료 등이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가짜뉴스였습니다. 서 교수는 한복이 중국 한푸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펼친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에도 항의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10월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 니키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한복 의상 아이템을 게임 내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이후 중국 내에서 한복은 조선족의 복장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한복 기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입 가경인 건 페이퍼게임즈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웨이보와 한국 공식 카페에 올린 공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들은 한복이 중국 것이라는데 동조하고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어차피 서비스를 해도 한국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겠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국의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까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퀴즈를 마치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은 누구인가를 물었고 출연자는 마건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은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연히 이는 거짓입니다. 마건충은 1882년 청나라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라고 고종 황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에 크게 노하며
빨강과 파랑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사괴를 그려 국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김치 원조 주장 등 황당한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인증기관에서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가 영국 국립도서관의 기록 프로젝트 웹 아카이브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웹 아카이브는 영국의 전문 큐레이터들과 기록 연구사들이 중심이 돼 각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거나 중요한 글로벌 가치를 보유한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장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아카이브의 총 107개 주제 가운데 식품 역사 분야에 등재됐으며 이는 김치와 김장 문화를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파워차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김치와 김장 문화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영국과 교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영국 내 한국 문화행사로는 최초로 영국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김장 프로젝트가 출범했으며 올해는 영국 웹 아카이브까지 등재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장 프로젝트 웹사이트에는 그동안 세계김치연구소가 제공한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역별 김치 종류와 특징, 김치 응용요리 레시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웨일즈 국립도서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공들여온 김치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 영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김치와 김장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왕따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죠. 하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 측의 이번 선택으로 중국은 속이 쓰릴 겁니다. 한편 중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대립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과의 갈등도 심각해졌는데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 킬러 함정 진수식에 참석해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차이 총통은 대만 북동부의 한 조선소에서 열린 스텔스 고속 미사일 조개함 양산형 진수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함정의 진수식은 대만이 전방위적으로 해역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만 언론은 차이 총통이 이번 군함의 이름을 타장함으로 명명하고 축복을 비는 대모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군함에 명명한 원수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네요. 한편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가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호주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중국과 싸우는 호주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죠. 호주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대리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동참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대해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분노한 중국은 5월부터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해 9월엔 호주의 대중 소고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나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